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의 시정 업무 인수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대신 업무 공유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당분간 진통도 예상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앞에는 갈라진 민심을 추스려야 하는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선원들이 법정에서 퇴선 명령을 내리고 구조까지 도왔다고 주장하고 나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승객들을 숨지게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직접 현장 상황실을 마련해가며 특위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의 시정 인수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당선자와 시청 공무원들이 오늘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분위기가 부드러워 보였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첫 소식 윤근수 기자입니다. 당선자와의 첫 만남을 기다리는 광주시청 간부들은 조금은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윤장현 당선자는 인사를 마치자마자 노래라도 한 곡 부르자며 운을 뗐습니다. 양복 입고 이렇게 만나셔서 딱딱할 수밖에 없나요? 그냥 뭐지. 공부밥 방송길 노래라도 한번 같이 부르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시종일관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간 존중과 생명 중심을 강조했고 시민을 섬기자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즐겁게 서로 존중하면서 감동의 파트너로서 남은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를 청드립니다. 광주시 간부들도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당선자님의 시정 철학과 비전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무 공유 과정에서는 가치와 철학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들고 온 10가지 현안 가운데 7개가 하루 전 강훈태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당부한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KTX 광주역 진입 문제나 도시철도 2호선 등 당선자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선자가 중시하는 복지 분야 공약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예산이 없다,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그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지 이것도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정 업무 인수 과정에서 드러난 분위기는 겉보기엔 부드러웠고 서로 협력도 약속했지만 가치와 철학의 차이, 경험과 컨셉의 차이 등으로 당분간은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윤장현 당선자에게 주문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갈라진 광주 민심을 추스러달라는 겁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라남도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박준영 지사와 이낙연 당선자가 나란히 참석해서 전남의 미래 전략을 짜는데 서로의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당선자께서 제가 열심히 추구한다고 해왔습니다만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전라남도가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도록. 반면 하루 전에 열린 광주시와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는 윤장현 당선자만이 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 당선자가 강훈태 시장에게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고 강 시장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선거는 역대 광주시장 선거에서 가장 치열했던 터라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윤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논의하는 과정부터 다양한 각계각층 전문가, 그다음에 의견 그룹, 시민사회계 이런 다양한 각계각층이 함께 그것을 집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평가까지도 함께하는 이런 좀 협치가 우리 사회에 절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직 인수위 구성이 시민단체 위주로 돼 있고 폭넓은 진영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행정 경험의 부족 등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상대 후보 진영을 끌어안으려는 노력과 정책적 교류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윤 당선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도정 업무 인수에 들어간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가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당선자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 간담회에 박준영 지사와 함께 참석해 국비 확보 등 내년도 도정 현안 업무를 국회의원들과 협의했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전남도가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으로 요청해 놓은 231건, 4조 8,155억 원을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로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첫 재판에서 세월호 선원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선원들은 탈출 지시도 했고 구조까지 도왔다는 변호인의 진술이 어제 재판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재판 쟁점,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조되길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먼저 배에서 내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 검찰 공소의 핵심 내용은 이들이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주해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해경에게 구조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퇴선 명령도 내렸었고 일부 선원은 해경과 함께 구조 활동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장의 경우 퇴선 전 탈출 방송을 지시하는 등 구호 조치를 일부 이행하였고 피고인 박모 씨, 피고인 오모 씨 등 일부 선원들은 배 안에서 구명벌 등을 터뜨리려 시도하였으며 유족들은 선원은 선장에게, 선장은 해경과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미루는 모습에 한 차례 더 분노했고 구조 활동은 거짓말이라고 분개했습니다. 세월호를 가가지고 지들이 망치로 파이프로 그 유리창을 배 문을 깼다고 하는데 유리를 깼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판사님들 말씀대로 아마 확인해 본다는데 저희들 봤을 때는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이 맞서면서 선장과 선원이 고의로 승객들을 숨지게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장과 선원에게 적용된 순환구호법 위반 조항이 선박 충돌 시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 스스로 침몰한 세월호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또 다음 기일에서 다뤄지는 침몰이 과적으로 인한 것인지 선박 구조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도 침몰 원인의 책임 소재를 가를 중요한 쟁점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부진하자 실종자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 세월호 국조특위 현장 상황실이 설치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가족대책회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내주고 현장 상황실을 직접 만든 겁니다. 지난주에 국정조사특위가 현장 상황실 설치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종자 가족들은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선언했던 국회 공동선언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현장 담당 의원과 조사위원들이 속히 진도 상황실에 상주하며 진도 VTS 방문 등 충실한 여야는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간 보고 일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열흘간의 국정조사특위 사전조사 기간이 끝났습니다. 사전조사는 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예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단계인데 이 기간 동안 국조특위는 제대로 된 자료 한 장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조특위 차원에서 그런 자료 제공 요청 사항들을 취합해가지고 현장 상황에 기반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특위가 계속 파행된다면 실종자 가족이 참여하는 여야 협의체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요즘은 농기계 발달로 손으로 모내기하는 모습을 농촌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죠.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모내기 체험을 했습니다.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박수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등산 자락에 안긴 한적한 초등학교. 오늘은 학교에서 경작하는 논에 모내기를 하는 날입니다. 전교생 25명과 엄마, 아빠까지 바지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선생님은 못줄을 잡고 학생과 부모님들은 줄을 맞춰서 모를 심습니다. 초여름 땡볕에 땀이 쏟아지고 금세 허리가 아파오지만 처음 해보는 모내기에 모두가 즐겁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더운데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옷이 너무 많이 젖어서 좀 짜증나고 했는데 좀 재밌었어요. 모내기가 실증난 개구쟁이 아이들과 아빠는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도 쌀 한 톨을 얻기 위해 참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걸 모두들 깨달았습니다. 밥을 많이 남겼었는데 앞으로는 밥을 못 남길 것 같아요. 학생들은 오늘 심은 벼를 가을까지 잘 가꾸고 수확해서 학교 식탁에 올릴 겁니다. 한때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 위기를 맞았던 이 학교는 생태환경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학생들이 돌아오는 학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직선 2기를 위한 취임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과 송선종 선거대책본부장 등 12명이 참여한 취임 준비위원회는 공약 이행팀과 시민의견 수렴팀 등을 두고 다음 달 1일 취임 때까지 직선 2기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출범식에서 장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새로운 공약과 상대 후보들의 참신한 공약 등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직선 2기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담양 창평향교 재산 취득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이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감사 요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창평향교가 소유 토지 3,400여 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싸게 팔아 11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 유림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과정에서는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창평향교 관리 감독권이 있는 전라남도 향교재단이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 6천만 원을 받고 이 같은 재산 처분을 허용해줬다며 감사원에 전라남도에 대한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밀양시가 오늘 경찰 병력을 동원해 송전탑 건설을 위한 행정 대집행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핵없는 세상 광주전날 행동은 성명을 내고 행정 대집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